5억을 가까이 찍어 나가는 모습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 대구의 신축이라고 하는 거에 디폴트가 한 5억은 되는 거다. 그럼 이제 이게 단순히 5억이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심부에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만 더 주면 살 수 있는 것들 포인트 맞춘다면 아까 뭐 동대구역도 마찬가지일 거고 좀 더 중심부에 오면 올수록 이런 기대치가 훨씬 더 올라가는 상황일 거다 보니까 결국 우리 투자라는 게 같은 가격으로 뭘 살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져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기대되는 것들이 좀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좀 추천해 볼 만한 활동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그냥 신축들 뭐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될 건데 5억을 받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점 찍어 보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들을 노려줬을 때 우리가 기대치가 훨씬 높다. 이런 식으로도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도 보여주니까 특강 때 다들 원하는 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투자 전문 랑랑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대구 아파트 실거래된 내역들을 보면서 어떤 거래가 괜찮은지 한번 설명드려볼까 하고요. 사실 뭐 좋은 아파트의 흐름이 중요하다 보니까 수성구 아파트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뭐 왜 이렇게 수성구만 하냐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수성구 안에서 어떤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가 됐고 또 눈길이 가는 게 뭐가 있느냐 좀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9월 6일인데 한 두 달 정도 동안의 내역들을 보면 되겠죠. 7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거래된 내역들이고요. 84 타입들만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0건 이상인 것들은 따로 이제 진하게 표시를 해뒀는데 그런 것들도 말씀드리고요. 또 꼭 10건은 아니지만 좀 눈길이 가는 것들도 곁들여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신축들이 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초반에 나오는 뭐 청라 언덕역 쪽에 이편한사상 남산 대신이라든지 아니면 이편한사상 두리역 이런 것들이 그래도 비수성구 핵심지에 한 6억 정도로 살 수 있는 84 타입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입지가 괜찮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실거주 가치까지 이제 받쳐지느냐, 즉 규모감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두리역도 좀 눈길이 많이 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미 조금 더 높은 고점들을 찍어 나가고 있는 시점인 건데 이런 것도 우리가 6억 정도에 살 수 있다면 한 6억 5천 찍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청라 언덕이든 두리역이든 둘 다 이 대장급 아파트들의 흐름이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간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따로 체크는 안 되어 있지만 교대 한우층 뉴센트원 이런 것도 이제 6억을 거의 찍었다 보니까 이 지금 호가랑 실거래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전형적으로 가격이 꿈틀댈 때 좀 흐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이 이제 고점을 찍어 나가는데 그것보다 낮은 호가들이 현재 있는 거라면 이런 것들 흐름이 괜찮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말하면 입 아프죠. 우리 비수성구에서 확실한 대장급 아파트인 남산 롯데가 정말 확실한 가격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을 이제는 뭐 안정적으로 찍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런 것들의 또 포인트는 8억 5천과 9억이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가격대면 수성구에 살 수 있는 신축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흐름을 가져다 줄 것이냐 이런 걸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고 두리역 자리가 연달아서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두 개 중에 뭐가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아무래도 두리역 자리 한 표를 주기도 하는데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자하도 이런 것들이 이제 7억을 또 찍어 나갈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확실한 대장급이 아니고선 7억 찍는 게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전역에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 이런 게 이제 7억을 올해 찍었었잖아요. 두 건이나. 그래서 이제 자이 하늘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6억 후반대는 늘 찍어 왔었고 이렇게 7억들을 또 안정적으로 찍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이런 것도 참 상징적인 금액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세천 한라 비발디 거래가 잘 되었어요. 얘는 이제 뭐 세천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메가시티 태왕 아너스 이런 걸 곁들여서 봐줘야 될 거고 그 인근의 대장급이 한 3억 5천 이상을 받아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기존에 이제 준신축급
대장이라고 할 만한 게 이렇게 3억 초반대에서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가보면 단지의 규모감이나 아니면 뭐 강뷰라든지 이런 게 또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가보면 반하는 곳들, 실거주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들이거든요. 그런 거 이제 대표적인 아파트가 아닐까 싶고, 이런 거에 또 전형이라는 게 노원 한신더휴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 끝자락이지만 최근에 가봤을 때 국가산단 디에트르, 이런 것들도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그래서 투자적인 가치는 별개에 있긴 하지만 그 거주 가치에 있어서는 반할 수밖에 없는 곳들, 이렇게 표현하겠고, 또 체크 안 돼 있지만 이런 건 좀 눈여겨서 봐줘야죠. 외곽지의 대장 아파트라면 5억은 안정적으로 찍어 나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수용구 신축들의 포인트라면 한 6억 정도짜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뭐 달서 SK뷰라든지 아니면 달성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이런 것도 이제 안정적으로 6억을 좀 찍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6억 안에서 베스트는 무엇일까?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봤던 이편에서 이런 것들과 곁들여서요. 같이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월배 2차는 뭐 세대수가 워낙 많으니까 안정적으로 찍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묶을 수 있는 게 준신축급 대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청라 언덕역에 뭐 대신 센트럴 자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사무실 근처에 삼덕 청아람, 이런 것들 다 15년씩 정도 됐고 한 5억대 정도를 받는 것들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좀 치고 나가고 있는 게 뭐 대신 센트럴 자이일 거고, 그 다음에 월베 2차 아이파크도 상징성이 매우 뛰어나고, 그럼 이제 얘들과 함께 묶어서 봐줄 거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월베 3정,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거기 6억, 요게 5억 한 정도로 꾸준하게 찍어 나가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월베 3정이 그럼 6억 5천과 7억을 좀 빨리빨리 찍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시아폴리스 더샵, 요거는 뭐 정말 외곽지이긴 하지만 복무동에 아주 상징성 있는 규모감을 갖췄고, 흔히 말하는 그 일대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압도적인 상징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면 가격이 뒤처지지 않는다. 쉽게 생각하면 뭐 4억까지 좀 찍어 나가는 모습인데, 이 같은 2013년식에 생각나는 거는 죽전역에 삼성 브리티시 용산, 이런 것도 4억 초반이면 사거든요. 입지 차이가 극명하게 남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격 차이가 아주 두드러진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서, 그만큼 얘의 뭐 상징성, 좋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수용장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가격적으로 과연 투자적인 가치에서 매력적인가까지 생각해보면, 그럼 이제 이 돈으로 뭐 살까 고민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리비텔로도 뭐 1, 2차 합치면은 다 거래가 잘 되는 것들이고, 얘도 그냥 쉽게 말해서 6억짜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구에서 대표적인 입지가 청라언덕역, 경대병원역 쪽에 대봉동, 그리고 위쪽은 태평로, 요 세 군데를 이제 보통 묶잖아요. 중구 자체가 크진 않으니까. 경대병원역도 사실 상징성이 어마어마한 곳인데, 이제 문제는 대장 아파트라고 할 만한 게 조금 미비하다. 사실상 얘도 대봉동 중구이긴 하지만 3호선 라인에 오히려 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규모감은 있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아쉽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 차라리 이제 경대병원역 바로 앞에 재건축되고 있는 대봉 힐스테이트, 이런 게 이제 기대주인데, 거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 각광받기가 힘든 입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2호선이고 신청 가깝고 이 입지라든지 포인트는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신천역의 대장가 아파트인 동대구 더 센트로 대시양도 6억을 잘 찍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대구 근처에 신축구 아파트들은 뭐 흐름이 다 괜찮아요. 지금 10건 이상 거래된 동대구 에일린의 뜰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생각하면 아까 외곽지 대장 아파트도 한 5억 정도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 동대구역 주변이라고 하면 대구 경북의 미래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통합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흐름까지 생각해 보면 동대구역 주변이 사실 발전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라고 봤었을 때 4호선도 이제 들어오고 있고, 범위에 대한 연결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격 합리성이 크게 보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도 아닐까. 뭐 어쨌든 거래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은 사람들이 그만큼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간접적인 지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동대구역, 센트럴시티 자이, 동대구역, 화성파크 등 다 마찬가지로 상징성이 있는 아파트들이고, 특히 동구 대장급 묶어줄 때 뭐 동화성, 이센디, 디어엘로 세 개 묶어주죠. 특히 얘는 이제 비과세가 풀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격이 어떻게 받아 나갈까 좀 고민
되는 입장이고 7억을 이제 찍어 나가는 게 포인트가 될 건데 요 7억 찍힌 건 직거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당장 7억이 찍힌 건 아니지만 뭐 이샌디 이런 것들 7억 찍었으니까 얘들도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억 9천까지 6억 8천 이런 것도 보이고요. 자, 그리고 놓칠 수 없죠. 빌리브 스카이. 정말 가격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로 앞에 힐스테이트가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102동, 103동에 그런 곳들이 가릴 거라고 예상되는 곳들이 아주 저가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야, 그렇다고 6억대에서 거래될 정도라니 이런 가격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7억 8천을 또 찍었으니까 이게 이제 극명히 차이가 나고 있는 거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뷰가 가리는 곳에 사시는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한층 한층 올라올 때마다 피가 마른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거든요. 아무래도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거다 뭐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좀 눈길이 간다, 그렇죠? 서대구역 입지적으로 아주 훌륭하다 보긴 힘들 곳이고,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 야, 그래도 외곽지에 대장급들이 5억 정도를 받아 나가는 입장에서 얘들도 조금 더 여력을 좀 받아 갈 만하지 않나? 사실 요거랑 같이 서대구역 반도 유보라도 체크를 해줘야 될 거고, 5억을 가까이 찍어 나가는 모습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 대구의 신축이라고 하는 거에 디폴트가 한 5억은 되는 거다. 그럼 이제 이게 단순히 5억이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심부에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만 더 주면 살 수 있는 것들 포인트 맞춘다면 아까 뭐 동대구역도 마찬가지일 거고 좀 더 중심부에 오면 올수록 이런 기대치가 훨씬 더 올라가는 상황일 거다 보니까 결국 우리 투자라는 게 같은 가격으로 뭘 살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져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기대되는 것들이 좀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좀 추천해 볼 만한 활동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그냥 신축들 뭐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될 건데 5억을 받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점 찍어 보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들을 노려줬을 때 우리가 기대치가 훨씬 높다. 이런 식으로도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도 보여주니까 특강 때 다들 원하는 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신천자이 이런 것도 이제 가성비 있는 선택으로서 한 4억대 초반일 때 많이들 노려주는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제 준신축급증에 앞서 나가는 몰베 2차라든지 삼덕정아람, 대신센터자 이런 게 다 5억대에서 5억 중반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거는 이제 준신축급인데 4억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 가성비라고 노려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월배 3정, 월배 아이파크 2차와 함께 놓치면 안 되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월선 3정도 요즘에 흐름이 괜찮아요. 어쨌든 한 5억대 중반 정도에서 딱 노려줄 수 있다면 가성비 있는 선택이 되겠고, 이게 6억까지 간다면 대부분 월배 3정을 또 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4억대일 때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냐 또 아까 앞서 봤던 신천자이냐라고 했을 때는 뭐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지를 또 같이 그렇게 묶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청라이스 사이 놓칠 수 없죠. 지금 8억에 가까운 실거래가들이 하나 둘씩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잘 따라간다 표현을 하겠고, 또 바로 옆에 이제 청라운동의 서안 포레스트인데 달구벌 대로를 걷는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이제 가격이 또 싸기도 하니까 6억 정도일 때는 충분히 고려해볼 대상이 아닐까 싶고요. 자, 평리 푸르지오 거래 잘 되고 있는 실거주도 같이 뛰어난 곳이고, 자, 아까 간단하게 얘기 나온 곳인데 힐스테이트 주전역 더 퍼스트 대장급이 아니고서 7억을 찍어 나간다는 게 정말 상징성이 있는 금액인데 이런 게 이제 7억대를 딱 찍어 나갔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앞에 감사 우방 드림시티가 있기 때문에 그거 25중을 넘겨서 이제 뷰 나오는 게 포인트일 거고, 나오면은 확실히 높은 가격 받아주고 아니면은 극명하게 떨어지는 시세를 또 보여주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로얄동이라고 하는 거 이제 뷰가 트이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어느 아파트를 사든지 간에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고요. 비송구에서 뭐 단순히 거래가 잘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투자냐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무난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볼 수 있어서 그 가격대가 얼마인지 정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투자라는 게 최고의 선택이란 건 없거든요. 내가 이제 최선을 다했냐는 측면에서 보통 이 실수는 혹은 아쉬움은 시야가 좁다는 데서 나옵니다.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최대한 넓게 보시고 같은 가격대이며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 나가신다면 그래도 덜 아쉬운 결과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또 상담이라든지 강의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이 대구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